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에서 법적 투쟁과 함께 합법 이민 신청에서도 불법적인 요소들이 발견되면 대거 기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워싱턴 DC에서 범죄 소탕과 불법 이민 단속, 노숙자 차단 등 일소 작전을 펼쳐 189명을 체포했습니다. 트럼프 감세 연장안에는 팁 소득과 오버타임 등에 대한 노후 텍스 공약이 대거 포함됐으나 사회보장 연금에 대한 노후 텍스는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식품의약국이 어린이용 불소 보충제를 시중에서 판매 중지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6월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의 세 범주에서 최종 승인일이 수개월씩 큰 폭으로 진전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에서 법적 투쟁과 함께 합법 이민 신청에서도 불법적인 요소들이 발견되면 대거 기각하는 비밀 병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팍스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합법 이민 신청에서 메디케이드 등 공적 부조를 사용하거나 사기 신청 등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기각하고 패롤 프로그램들을 종료시켜 수만 명씩 귀국토록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사상 최대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을 전개하며 특단의 법률들을 발동하고 신속 추방에 돌입했으나 연방 법원에 의해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어 연방 대법원까지 끌고 가는 법적 투쟁의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적 투쟁과 함께 합법 이민을 축소시키는 비밀 병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팍스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입법도 필요 없고 사법부 제동도 피할 수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비밀 병기는 비자 또는 이민 신청을 심사하며 자연스럽게 합법 이민을 축소시키는 것으로 팍스뉴스는 전했습니다. 첫째, 트럼프 행정부는 퍼블릭 차지, 즉 공적 부조를 받은 외국인들은 모든 이민 혜택을 금지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비자 또는 영주권을 기각하는 퍼블릭 차지, 공적 부조는 기본적으로 SSI와 같은 현금 보조, 그것도 이민 신청자들의 부양가족에만 적용해왔으나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섹션 8 공공주택 보조 또는 렌트비 보조, 후스탬프 등으로 확대시켜 공적 부조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비자 또는 청원, 영주권 신청을 기각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에서는 전체 웰페어 혜택의 11%는 이민자 가정에서 청구되고 있고 이민자 가정의 과반을 넘는 54%나 한 가지 이상의 퍼블릭 차지, 공적 부조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비자나 청원, 영주권 신청을 대거 기각당할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퍼블릭 차지, 공적 부조를 이용한 외국인들에 대해 이민 혜택을 기각시킬 경우 연간 1,090억 달러나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둘째, 사기 신청에 대해서는 정밀 심사에 가차없이 기각하고 있는 것으로 팍스뉴스는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난민 망명 신청자들 중에 무려 70%는 사기 또는 사기성 신청으로 드러나 정밀 심사로 포착해내 기각하고 있습니다. 셋째, 전임 행정부 시절 방문하게 운용해 수백만 명을 한꺼번에 받아들였던 각종 패롤, 즉 일시 체류 허가 프로그램을 시한이 끝나는 대로 종료시켜 합법 체류자들을 수십만 명씩 본국으로 대거 내보내려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전임 행정부에서 CBP1 앱으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게 허용했던 일시 체류 허가자들만 해도 93만 8천 명이나 되는데 이들에 대한 패럴을 종료시키고 미국을 떠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최근 베네수엘라 출신 이재민 35만 명에 대해 TPS 임시신분보호를 취소하고 출국령을 내린 데 대해 연방법원에 제동을 걸고 나섰으나 법적 소송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든 시절 패롤 입국자 등 상당수는 프로그램 종료에는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 수 없다는 법 규정을 이용해 일시 합법 체류자들을 최대한 내보내려는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넷째, 미국 수속자들과는 달리 한국 등 외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통해 수속 중인 비자나 이민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작은 하자만 발견돼도 기각시키는 방침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미국 비자를 기각하면 법적 소송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트럼프 행정부가 비밀병기 하나로 쓰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특별 명령으로 워싱턴 DC 수도권 일대에서 범죄 소탕과 불법 이민 단속, 노숙자 차단 등 일소 작전을 벌여 지난 한 주간 189명을 체포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연방법무부와 국토안보부 수사관 등 6개 연방사법기관들이 합동작전을 벌여 형사범죄자 12명과 행정사범들이라고 밝힌 불법 체류자들이 체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를 안전하고 아름답게 만들겠다는 구호 아래 연방 사법당국들을 총동원해 특별 태스크포스를 구성토록 한 후 첫 합동작전을 펼쳐 189명을 체포했습니다. FBI와 연방검사를 포함하는 연방법무부, 국토안보부의 수사관들과 아이스 이민단속 요원들, ATF 알코올담배 총포국 등 6개 연방사법기관들이 참여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습니다. 특히 워싱턴 수도권에 대한 첫 단속에는 DSS라는 국무부 보안수사대가 처음 등장했습니다. 지난주 펼쳐진 합동단속에서 189명을 체포했다고 연방법무부가 발표했습니다. 그중에서 12명은 형사범죄 기록을 갖고 있으나 대부분은 행정사범들이라고 밝혀 불법 체류자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태스크포스의 첫 단속에 맞춘 듯 워싱턴 DC 내 레스토랑들에서는 불법 이민 단속 요원들이 최소한 8곳에 찾아가 종업원들의 취업 자격을 파악하고 비치해 놓아야 하는 I-9 폼을 요구했습니다. 불법 이민 단속 요원들이 직접 방문한 레스토랑은 8곳으로 알려졌으나 전체적으로는 100곳 이상의 식당들에 I-9 폼 인스펙션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방문 조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 사법기관들로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를 비롯한 수도권 일원에서 범죄를 소탕하고 홈리스 피플 거처들을 청소하며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이민법 집행을 최대화하도록 명령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구성된 합동 태스크포스에는 워싱턴 DC 경찰은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첫 합동작전에서도 워싱턴 DC 메트로 경찰은 동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민주당 아성인 워싱턴 DC 시정부는 불법 체류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 아래 태스크포스 구성에서부터 배제했습니다. 이 때문에 워싱턴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특별 태스크포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명령에 구축되고 워싱턴 사법기관들만 참여해 단속작전을 전개하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DC 태스크포스는 워싱턴 DC는 물론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북버지니아와 수도권 메릴랜드까지 확대해 범죄 소탕과 홈리스 거처 일소, 불법 이민 단속 최대화를 추구할 것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의회가 마무리하고 있는 트럼프 감세 연장안에는 팁 소득과 오버타임 등에 대한 노텍스 공약이 대거 포함됐으나 사회보장연금에 대한 노텍스는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연말로 끝나는 2017년에 트럼프 감세 조치를 계속 연장하는 것은 물론 모든 납세자들에게 적용되는 스탠다드 디덕션을 개인 $16,000, 부부 $32,000로 소폭 인상할 것으로 제시했습니다. 1기 때보다 더 큰 규모의 2기 트럼프 감세 조치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의회가 5월과 6월 안에 최종 가결한 후에 7월 4일 독립기념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려는 초대형 감세 연장을 위한 첫 예산 조정 법안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예산 조정 법안은 각 상임위원회들의 정밀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연방하원과 상원에서 다수당인 공화당만의 지지로 통과시킬 수 있어 공화당 안으로 사실상 결정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하원이 공개한 트럼프 감세 조치 연장 법안에 따르면 올 연말 만료되는 2017년에 트럼프 1차 감세 조치를 재연장하게 됩니다. 트럼프 감세 조치 연장에만 10년간 4조 5천억 달러의 재원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감세 조치를 재연장하면서 트럼프 선거 공약이었던 각 노텍스 방안들도 대부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팁 소득에 대한 노텍스, 오버타임, 즉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노텍스 조치를 모두 포함시켰습니다. 여기에 자동차 할부 금융 시의 이자분에 대해선 세금을 매기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추가됐습니다. 다만 식당과 미용실, 네일케어 등의 업종에서 고임금 근로자들의 경우 세금을 덜 내려고 임금 소득을 팁 소득으로 속이는 행위는 금지시키게 됩니다. 반면에 막대한 재원이 추가되기 때문인 듯 사회보장연금에 대한 노텍스는 이번에 제외됐습니다. 대신 65세 이상 시니어들에 대해서는 스탠더드 디덕션을 $4,000 더 적용하는 보너스 디덕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납세자들이 제공받는 스탠다드 디덕션은 개인 16,000달러, 부부 32,000달러로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이는 현재보다 개인 1,000달러, 부부 2,000달러 인상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시니어들은 4,000달러가 보너스로 추가되는 것입니다. 트럼프 일기에서 스탠다드 디덕션을 2배로 대폭 올린 후에는 대다수의 경우 항목별 비용을 공제할 필요 없이 스탠다드 디덕션 기준만큼 일괄 공제받고 있습니다. 공화당 하원안에서는 이와 함께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현재 2,000달러에서 2,500달러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대신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받으려면 부모가 사회보장 번호 있는 미국 시민권자이어야 가능하도록 제한하게 돼 자녀들이 미국 시민권자일지라도 부모가 불법 체류자이면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충치 예방에 사용돼 왔던 불소 보충제가 시중에서 퇴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린이용 불소 정제와 액상 보충제 등이 장내 유익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희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식품의약국 FDA가 어린이용 불소 보충제를 의약품 유통시장에서 철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불소정제 물약 등 어린이 충치 예방을 위해 사용해왔던 제품들입니다. 식품의약국은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섭취형 불소가 장내 미생물 생태계에 우려스러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안전한 선택을 해야 한다며 이번 조치를 정당화했습니다. 식품의약국은 어린이의 충치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과도한 당 섭취를 철저한 구강위생을 실천하는 것이라며 장내 미생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보다는 보다 안전한 대안을 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계획은 치과협회와 소아과학회 등 주요 전문가 단체들이 수십 년간 지지해온 기존 과학적 연구와 충돌합니다. 식품의약국이 인용한 연구들도 아직 결론이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소아과학회와 치과학회 등 주요 전문가들은 불소가 포함되지 않은 수돗물을 사용하는 충치 위험이 높은 일부 어린이들에게 저용량의 불소 보충제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불소 보충제는 정제나 액상 형태로 제공되고 반드시 치과의사나 소아과의사의 처방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소아치과학회는 전문 자격을 갖춘 의료인이 환자에게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한 치료를 금지하는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케네디 장관은 지역 수돗물 불소화 정책에 대한 질병통제예방센터의 권고안을 수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수돗물 불소화와 일반적인 불소 섭취가 다양한 건강 문제를 초래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권장 수준의 불소 섭취로 인한 위해성은 과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불소를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치아 착색이나 IQ 저하와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낮은 수준의 불소는 일반적으로 안전하며 충치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 31일까지 불소 보충제에 대한 안정성 검토를 완료하고 해당 제품들을 시장에서 철수할 계획입니다. 이어 장내 건강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어린이 구강관리 모범 지침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어린이 충치 예방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송우진입니다. 6월에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의 새 범주에서 최종 승인일이 수개월씩 큰 폭으로 진전됐습니다. 가족이민의 새 범주 승인일이 3개월이나 진전됐고 취업이민의 새 범주에서 한 달 내지 4개월이나 개선됐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전합니다. 미국 이민 신청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영주권 문호가 6월에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에서 각 세 범주에서 큰 폭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국무부가 발표한 6월의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에서 각 세 범주씩 최종 승인일이 수개월씩 진전됐습니다. 취업이민에서 박사급이 신청하는 1순위의 승인일과 접수 가능일은 연속 오픈됐습니다. 석사 이상 고학력자들이 신청하는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일은 2023년 10월 15일로 가장 많은 근 4개월 진전됐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접수 가능일도 2023년 11월 15일로 3개월 보름 나아갔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학사학위 이상과 숙련직에서는 최종 승인일이 2023년 2월 8일로 5주 개선됐으나 접수 가능일은 2023년 3월 1일에서 제자리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일이 2021년 6월 22일, 접수 가능일은 2021년 7월 22일로 한 달씩 개선됐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 종교이민의 비성직자는 승인일은 여전히 비자 불능 일시 중지로 고지됐고
그나마 접수 가능일은 2021년 2월 1일에서 동결됐습니다. 취업인 및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일과 접수일이 모두 계속 오픈됐습니다. 미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최종 승인일이 2016년 6월 8일로 근 3개월 진전됐지만 접수 가능일은 2017년 9월 1일에서 제자리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의 순위의 최종 승인일은 2022년 1월 1일, 접수 가능일은 2025년 2월 1일에서 제자리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자녀인 2순위비는 승인일이 2016년 9월 22일로 2개월 진전된 반면에 접수일은 2017년 1월 1일에서 동결됐습니다. 시민권자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일이 2011년 6월 22일로 근 3개월 진전됐으나 접수 가능일은 2012년 7월 22일에서 제자리했습니다. 시민권자 형제자매 초청인 4순위는 최종 승인일이 2008년 1월 1일, 접수일은 2008년 6월 1일에서 멈췄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